그 아이의 발에 맞춰서 신고 그 아이가 직접 신고 달리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 신체에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는 스포츠 용품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고 구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안녕하세요, 리턴TV의 규환입니다. 자, 오늘은 인라인 스케이트 아동용 3가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비교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이들 인라인 스케이트를 고르실 때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요 3가지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비교해보시고 어느 게 좀 나을 것 같은지 참고를 좀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꼭 제가 가지고 온 이 3가지 종류로만 구입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 3가지가 전부 회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마다 장단점이나 약간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입하는데. 자,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스케이트는 이 스케이트고요. 이 스케이트는 플라잉 이글 S6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이름의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플라잉 이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동용 스케이트는 모두 마찬가지지만 사이즈 조절이 가능합니다. 사이즈 조절이 안 되는 아동용 스케이트는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스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단계로 사이즈 조절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5단계 사이즈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이는 버튼을 누르고 앞뒤로 움직이면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데요. 이건 같은 경우에는 스몰, 그리고 미디움, 그리고 라지 사이즈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일 작은 스몰 사이즈가 165mm에서 195mm까지 늘어나고요. 그리고 중간 사이즈 M 사이즈가 200에서 235mm까지 늘어나고요. 라지 사이즈가 235부터 265까지 늘어나요. 되게 폭이 넓습니다. 보통 아동용 스케이트가 폭이 넓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땐 이 플라잉 이글 제품이 조금 더 폭이 넓어요. 다른 스케이트에 비해서 제일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의 폭이 넓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신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보통 발목하고 발등 조이는 스트랩과 버클이 있는데 발목 같은 경우에는 평범하게 볼 수 있는 버클이에요. 거의 다 이런 식의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등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동용 스케이트가 찍찍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스트랩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꽉 조을 수 있죠. 아주 강하게 조을 수 있는 스타일의 스트랩이라서 발목을 그리고 발을 강하게 잡아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바나나 세팅이 쉽습니다. 바나나 세팅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바나나 세팅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거는 슬라럼 할 때 좀 사용하는 거니까 슬라럼이나 묘기 같은 거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나나 세팅은 중간에 있는 바퀴 2개가 크고요. 끝에 있는 바퀴 2개가 작아서 이렇게 움직일 때 좀 더 자연스럽고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발목의 가동성을 좀 도와주는 세팅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플랫 세팅으로 다 세팅이 돼 있어요. 처음에 구입할 때는. 그런데 바퀴 미리수가 틀려요. 여기 끝에 있는 바퀴는 72mm고요. 여기는 70mm, 70mm, 72mm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좀 반대죠. 바나나 세팅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2개가 작아야 되는데 요거는 오히려 중간에 2개가 커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는 작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플랫 세팅이지만 요거를 바깥으로 2번, 3번 바퀴를 4번하고 위치를 바꾸게 되면은 바나나 세팅이 된다고 합니다. 프레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애초에 중간이 프레임이 조금 더 내려와 있기 때문에 중간 바퀴를 작은 미리수로 넣어서 플랫을 맞춘 거고요. 바나나 세팅으로 하실 때는 이 2개 위치를 바꿔서 하시면 자동으로 바나나 세팅이 되는 그런 모양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자동 바나나 세팅이라는 시스템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저는 플랫한 세팅으로 나온 거에 그냥 바퀴를 미리수 차이 나는 걸로 한 4mm 차이 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중간이 70mm고 바깥이 72라서 바꾸게 되면 여기가 70, 여기가 72가 돼요. 2개가 2mm 차이인데 여기 프레임이 2mm 정도만 나오게 해서 4mm 정도의 차이를 만들어 줄지는 제가 재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만들었겠죠. 너무 미리수가 크게 차이 나면은 오히려 더 위험하기도 하니까 한 4mm 정도의 차이만 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탈착이 되게 쉽게 돼 있어요. 그냥 여기 있는 이 볼트를 풀어서 빼면은 브레이크가 바로 빠지는 스타일로 돼 있고요. 근데 플라잉 이글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플라잉 이글 몇 가지 아동용을 봤었는데 프레임이 단단하고 좋기는 하지만 이 뒷부분을 한번 만져보시면은 나중에 한번 만질 기회가 있으시면 여기 모서리 끝에 부분을 만지면 상당히 날카로워요.
빠르게 손을 움직이면 베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날카롭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거를 장난감처럼 갖고 놀게 되면은 베일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그게 좀 단점입니다. 생김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뻐요. 색깔도 이쁘고 파란색이 생각보다 이쁘거든요. 이렇게 생겼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13만원대부터 23만원대까지 폭이 좀 넓게 분포가 돼 있더라고요. 뭐 해외에서 직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좀 비싸게 파는 데도 있겠지만 그 정도 가격 사이에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보여드릴 스케이트입니다. 이 스케이트는 K2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K2에서 나온 레이더 프로 블루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되게 인기가 좋은 제품이고요. 저는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 제품인데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발목과 발등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조금 안 좋은 점은 여기 발등이 찍찍이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스트랩에 비하면은 좀 잡아주는 게 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많이 뗐다가 붙였다가 하다 보면은 이 접착 부분이 조금 약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먼지가 붙어서. 자, 이거의 장점은 또 있어요. 여기 보면은 K2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제품이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끈을 잡아당기면 자동으로 줄이 꽉 조이고요. 거기서 이 끈이 더 이상 풀리지 않도록 고정이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끈을 잡아당겨서 목을 잡아주고 발등을 잡아주고 이걸 말아 넣어서 안으로 정리해주면 되는 이런 간단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질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한 재질로 부추가 되어 있어요.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소프트한 재질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부드럽고 발이 편하고 가볍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발목을 하드 부츠에 비해서 조금 덜 잡아준다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가 아직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한 재질로 신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S, M, L, 스몰, 미디움, 라지로 사이즈가 나눠져 있고요. 스몰 같은 경우에는 170에서 205mm, 그리고 M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95에서 230mm, 라지 사이즈는 220에서 255mm까지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사이즈는 아까 보여드렸던 플라잉 이글에 비해서는 폭이 좀 그렇게 넓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아까 그 플라잉 이글이 생각보다 더 많이 폭이 넓었던 거고 이게 작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5단계로 나눠져 있는 사이즈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고 아까 플라잉 이글과 마찬가지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잡고 움직이면 사이즈 조절이 가능해요. 이것도 5단계로 나눠져 있어서 사이즈 조절이 편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리는 걸 깜빡했는데 이 플라잉 이글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과 이 부츠가 일체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에 보면은 이 안쪽에 마운트 볼트라고 해서 두 개가 박혀 있습니다. 볼트가. 이 볼트를 풀게 되면은 이 마운트를, 이 프레임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스케이트를 신었을 때 내전이 된다거나 외전이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프레임의 위치를 약간 조정해서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동용 스케이트에서는 가질 수 있는 되게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보통 아동용 스케이트는 부츠하고 프레임이 일체형인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K2 같은 경우에도 프레임과 부츠가 일체형이라서 프레임의 위치를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 단점과 장점들을 갖고 있는 K2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사이에서 분포가 돼 있어요. 가격이 좀 단점이 가격입니다. K2 같은 경우에는 질이 좋고요.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고 발목도 잘 잡아주지만 단점이 가격이 조금 높다는 점, 그게 좀 단점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로체스 스케이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로체스 무디 5.0이라는 레드라는 이름을 가진 스케이트고요. 이 로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게 사이즈 조절이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있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 이걸 열 수가 있어요. 이걸 열어서 돌리면, 이렇게 돌려주면 여기 앞부분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늘어나고 줄이고를 여기 뒤에서 돌려서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좀 더 미세한 조절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아이들이 컨트롤하기 어렵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돌리는 게 좀 상당히 귀찮습니다. 그게 좀 단점이고요. 자,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이거는 장점인데, 이것도 장점인데, 여기 발목 스트랩이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발목 버클이라고 해서 한쪽을 열어서 스트랩을 넣고 그 다음에 잠그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거는 메모리 스트랩이라고 하나요?
이게 이름이 메모리 버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한번 사이즈를 맞춰서 여기 있는 거를 집어넣어서 사이즈를 맞춰 놓으면 여기다가 걸어서 잠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사이즈를 맞춰 놓으면 다음에 신을 때 다시 사이즈를 조절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계속 같은 모양으로 계속 같은 길이로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그냥 넣어서 잠가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그렇게 큰 메리트라고는 느끼지는 못해요. 왜냐면은 그때그때 발목의 상태에 따라서 좀 발목이 부어있는 날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살이 좀 쪘다거나, 아니면은 뭐 양말을 좀 두꺼운 거 신는 날, 양말을 좀 얇은 거 신는 날은 내가 알아서 그때그때 맞춰서 발목을 좀 꽉 조아주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때마다 이제 위치를 좀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의 발목 조임으로만 쓸 수 있다는 편리성 대신에 제가 말씀드린 그때그때 따라서 바꿔야 될 땐 좀 귀찮고요. 그리고 이게 안에 넣어서 잠그는 이 부분이 어린 친구들이 좀 컨트롤하기가 좀 힘들어요. 배우기가 좀 힘듭니다. 어른들도 조금 버벅버벅 할 거예요. 그런 단점과 장점을 동시에 갖고 있고요. 발등 스트랩도 좀 안타깝게 찍찍이죠. 이게 저는 스트랩이 좀 강하게 쪼아주는 스트랩이면 좋겠는데 이렇게 찍찍이로 돼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또 단점이 뭐가 있냐면 끈이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위로 잡아당겨서 고정해주는 K2 같은 시스템도 아니고, 위쪽에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끈으로 묶어서 끈 알아서 정리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요 세 가지 제품 중에서 가장 힘이 없어 보이고 약해 보입니다. 그렇게 튼튼해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 강하게 부딪히면 그대로 찌그러질 것 같은 스타일이고요. 그거 말고는 장점은 가격이 장점일 수 있겠네요. 가격은 이게 되게 저렴합니다. 인터넷에서 보면은 12에서 한 14만원 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가격이 가장 큰 장점이죠. 가격을 좀 싼 거로 구입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마트 같은 데 가서, 큰 마트 같은 데 가서 아주 싼, 뭐 10만원도 안 되는 캐릭터 그림 그려져 있는 핑크색이라던가 공주 그림 그려져 있고 로봇 그림 그려져 있는 그런 스케이트를 사줄 바에는 이거를 사주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걸 사줄 것 같으면 차라리 조금 더 가격을 높여서 제 뒤에 있는 친구들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 친구는 제가 신는 친구들을 몇 번 봤는데 발목을 그렇게 잘 잡아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발목 힘이 세거나 뭐 튼튼하거나 몸이 가벼운 친구들은 뭐 발목 꺾이는 게 조금 덜 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레임과 부츠가 일체형이기 때문에 프레임 위치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신었을 때 발목이 꺾이는 친구가 있다면 그거를 계속 신게 하지 마시고, 이 스케이트는 중고로 판매하시던가 다른 분한테 물려주시고 새로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의 단점이 또 있네요. 제가 계속 단점만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로체스 스케이트를, 이 스케이트는 스몰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이 모델만 그런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로체스를 몇 가지를 봤는데 스몰 사이즈가 다 없더라고요. M 사이즈랑 라지 사이즈만 있고, M 사이즈가 190에서 220, 그리고 라지 사이즈가 230에서 255까지 이렇게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스몰 사이즈가 없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190 밑으로, 발 사이즈가 190 밑인 친구들은 좀 이 친구는 스몰 사이즈를 구입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여기 있는 플라잉 이글부터 K2, 로체스까지 전부 다른 회사의 제품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K2예요. 용도에 따라서 스케이트를 뭘 신어야 되는지 차이가 나지만, 아이들이 피트니스 개념으로, 건강 개념으로, 이제 취미로 튼튼한 건강한 목적을 가지고 스포츠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K2라면은 튼튼하고 가격이 좀 있지만 오래 신고 부드럽고 발목이 편해요. 잘 잡아주고. 그리고 플라잉 이글 같은 경우에는 발목과 발등을 더 꽉 잡아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스케이트를 배우는 친구가 인라인을 조금 이미 타는 친구고 예전에 신던 거를 바꿔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의 동작을, 약간 더 고난이도의 동작을 하는 친구라면 이것도 발목을 꽉 잡아주고 발등을 꽉 잡아주는 스트랩 계열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이 양쪽으로 움직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프레임도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루체스. 루체스 같은 경우에는 장점으로는 가격이 싸다, 그리고 미세한 조절, 발 사이즈의 미세한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발목이 메모리 버클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스케이트들 세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스케이트를 구입해 주실 때 이렇게 스케이트별로 차이가 크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절대로 저렴이들 한 5만원, 6만원 되는 스케이트들 아이들한테 사주시면 안 됩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는 그냥 내가 들고 만지고 갖고 노는 그런 장난감, 부서지면 버리는 장난감이 아니라 그 아이의 발에 맞춰서 신고, 그 아이가 직접 신고 달리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 신체에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는 스포츠 용품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고 구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사실 때는 고민을 해보시고 구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장단점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거를 보시고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스케이트 리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Let me feel your love again, 'cause I've been running round in circles screaming out your name. Take me to a different